2025년 예비 고1 수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했고요. 다원수학 송파관에 있기 전에는 대치동에서 고3 학생들 논술 첨삭 지도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다원수학에서 직접 강의를 하게 된 강사 최준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간단하게 목차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 강의를 먼저 소개드리고요. 그리고 강의 특징과 자료, 커리큘럼을 제가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소개입니다. 이 강의는 예비 고1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고요. 강의 내용은 월요일, 금요일에는 공수 1 실력, 그리고 수요일에는 공수 2 실력을 강의를 하게 됩니다. 강의 목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공수 1, 2에 대한 완벽한 개념 이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다양한 유형의 문제 정복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한 5에서 7개년 정도의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이제 풀어보는 것을 가장 큰 강의의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시간은 매주 월, 수, 금 6시부터 10시고요. 12월 2일에 개강입니다. 그리고 교재나 일일 테스트는 방금 말씀드린 이 강의 목표에 맞게 제가 직접 제작을 하고 있고요. 완벽한 개념 이해와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들을 기반으로 해서 교재와 일일 테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일 테스트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뿐 아니라 여러 학교의 내신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도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리닉 같은 경우는 백지복습 노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두 강의 목표 중 완벽한 개념 이해에 대응되는 어떤 클리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문제풀이 과제는 보시다시피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정복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클리닉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시간표가 이렇게 되는데 전부 다 1시간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날에 따라서 이 Y테스트가 1일 테스트인데 1일 테스트가 조금 쉽다 그러면은 1, 2교시를 좀 짧게 가져가고요. 조금 어렵다 그러면 1, 2교시를 길게 가져가는 식으로 유동적으로 강의 시간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제 강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강의 목표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백지복습 노트를 이용한 완벽한 개념 이해. 이 백지복습 노트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조금 있다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도 학생 때 굉장히 애용했던 방법이에요. 이렇게 개념을 스스로 학생들이 써보면서 완벽하게 내가 어떤 개념을 알고 모르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의고사와 주변 학교 내신 시험을 완벽하게 분석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모의고사와 내신은 사실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신 시험에서 모의고사를 참고하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한 근거도 제가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완벽 분석을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모의고사 유형과 내신 유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학생 스스로 이 Y질문이라는 게 뭔지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Y질문을 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이 Y질문은 무엇이냐? 학생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요.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요? 혹은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물어봐요. 그럼 너는 어떻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풀려고 시도를 했어?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Y 질문이 나옵니다. 왜? 너는 왜 그렇게 풀려고 했니?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풀었을까? 그럼 왜 이렇게 결과적으로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라는 질문을 저는 Y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도 정말 중요하지만 왜 이 문제를 그렇게 풀어야 하고 왜 이 개념은 성립하는 것이고 대체 왜 이 문제는 이런 풀이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강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 소개를 드릴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수학 교육을 전문적으로 이제 전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 교육에는 수학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당연히 교육에 대한 내용도 거의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개별 특징을 파악하는 거라던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특징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저희가 굉장히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하거나 혹은 어떤 풀이 과정을 가지고 오거나 혹은 학생들이 오늘따라 표정이 좀 안 좋은 것 같다거나 좀 피곤해 보인다거나 그런 것들을 제가 바탕으로 해서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 피드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 학생에 맞는 맞춤형 수업까지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강의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라포가 형성이 돼야지만 이 네 가지가 의미 있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학생과 강사, 학생과 선생님이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서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대화를 많이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도 얘기를 많이 할게. 너도 너의 얘기를 나에게 해주렴. 너가 어려우면 얘기해주고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라. 내가 언제든지 대답을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소통과 공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밝은 분위기,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학생들과 긍정적인 라포를 형성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자세하게 한번 자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개념학습에 대한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 지금 이제 실력 수업이잖아요. 실력 수업이라서 학생들이 그래도 최소 1, 2회 이상은 다들 개념을 학습을 하고 왔을 테지만 학생들의 개념이 완벽하다라고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개념서 한 번씩 들여다보는 편이에요. 제가 보면서 내가 빠뜨린 개념은 없는가? 학생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어떤 내용은 없는가? 라는 것들을 항상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학생들은 한두 번밖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게 돼요. 이건 뭐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직접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학생들에게 이렇게 간단한 개념이 있는 내용과 예제,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Y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이 개념이 어떤 거였지? 이 개념이 뭐였지? 상기를 시키고 예제를 통해서 익힘과 동시에 이 개념이 왜 성립하는지, 그리고 이 개념에서 파생되는 어떤 다른 내용은 무엇인지 등등을 파악하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학생들이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보조 자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제도 있고요. 학생들이 많이 풀어보면서 좀 감도 익히고 그런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이 백지 복습 노트라는 건데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다항식의 연산 같은 단원명이 적혀 있습니다. 왼쪽 페이지에는 학생들이 백지복습 노트니까 책을 보지 않고요.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이 종이만 이렇게 딱 펴놓고 내가 알고 있는 개념들, 내가 기억나는 개념들을 쭉 한번 써보는 거예요. 다항식은 어떤 식이고 교환법칙은 어떤 법칙이고 A 더하기 B의 제곱은 원전제곱식인데 어떻게 표현이 되고 내가 기억나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클리닉 시간에 할 거라서 제가 항상 옆에 있어요. 제가 옆에 있고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제가 해줄 겁니다. 학생들이 선생님 저 개념 학습 백지노트 다 했어요 하고 가지고 오면은 제가 학생과 함께 보면서 여기서는 어떤 개념이 조금 빠진 것 같아, 혹은 이 개념을 알고 있는데 조금 다르게 알고 있는 것 같아 라든지 혹은 조금 부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제가 피드백을 해주면서 이렇게 이제 써줄 거예요. 그러면은 학생이 오케이 다 했으니까 이제 끝이 아니라 여기 보면 회차라고 써져 있습니다.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회차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클리닉 때 이게 처음에는 오래 걸리죠. 처음에는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많이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면서 내가 어떤 개념을 알고 어떤 개념을 모르는지에 대한 메타 인지를 정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이걸 정말 많이 했어요. 친구들이랑 내가 개념 써볼게. 너도 써봐. 우리 비교해보자.
너는 뭘 알고 나는 뭘 안 해? 오케이, 그럼 다음에 또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말 그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엄청나게 빠삭하게 외웠던 혹은 이해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외웠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안 외워질 수가 없어요. 이거를 10번, 20번 반복을 하면은 반드시 외워집니다. 그리고 이해도 당연히 동반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계속 강조드린 모의고사 분석입니다. 이 강의의 목표가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 목표는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즉 3월 전, 12월에서 빠르면 1월, 늦으면은 2월까지도 조금 더 볼 수 있겠지만, 그 전에 공수 1, 2에 있는 한 5에서 7개년 정도의 모든 모의고사 문제를 해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신 시험과 모의고사가 왜 관련이 있냐? 이 내신 시험에는 반드시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나와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2022년도 잠실여고 중간고사입니다. 보시면 2차 방정식 생겼는데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 나머지 두 미지수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고요. 이 문제는 보시면 바로 전년도죠. 2021년에 나온 6월 모의고사인데요. 2차 방정식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질 때 a 더하기 b의 12배를 구하라네요. 어떤가요? 두 문제? 네, 정확히 같은 문제입니다. 완전히 같은 문제예요. 완전히 같은데 아주 약간만 변형된 문제겠죠? 한 문제뿐이 아닙니다. 자, 다음 연도인데요. 2023년도에 잠실여고 중간고사인데요. 이 문제와 이 문제 딱 봐도 완전히 같은 문제입니다. 건널비를 알려주고요. 모서리 길이의 합 또는 모서리 길이의 제곱의 합을 알려주고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고요. 이 문제는 여기는 반대로 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을 알려주고 모서리를 구해라. 그냥 구하라는 것만 서로 바뀐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신은 항상 모의고사를 참고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열심히 푸는 것만으로도 내신 시험에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강의 자료를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듭니다. 오른쪽 두 페이지는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좀 어렵거나 혹은 좀 학생들이 좀 생소한 문제거나 혹은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좋다. 이 아이디어 다음에 다른 데도 써먹을 수 있겠다라는 문제들을 제가 선별을 해서 가지고 오고 있고요. 이 문제들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다루는 문제들입니다. 그럼 여기에 뽑히지 못한 문제들은 과제로 나가겠죠. 아까 말씀드린 클리닉에서 백지복습 노트와 과제 중 과제가 바로 모의고사 문제들을 제가 모아서 학생들에게 줄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여기는 뭐냐면 이제 단원마다 하나씩 들어갈 건데 여기 아래쪽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단원에서 좀 어렵다거나 복잡하다거나 학생들이 잊어버렸을 만한 거라던가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제가 간단하게 개념을 정리를 해서 넣어 놓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저만의 팁입니다. 제가 이제 수학을 꽤 오래 공부를 했잖아요. 하면서 저만의 팁이 있어요. 사실 거의 진짜 한 20년 동안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팁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팁들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요. 이 팁만 알려주면은 그거 선생님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팁들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팁들을 배워서 또 다른 문제 학생들이 직접 적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겁니다. 자, 그리고 내신 제가 1일 테스트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1일 테스트에는 제가 내신 분석 문제도 집어넣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내신은 잠실여고든 보인고든 둘 다 모의고사를 참고할 거고 그리고 모의고사뿐 아니라 옆 학교의 내신을 참고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두 가지 문제를 보시면 둘 다 이차 함수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최대 최소값을 활용하고요. 축을 활용하고요. 그래프를 활용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지만 그렇게 푸는 방식이 일반적이기도 하고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거의 유사한 사실상 같은 유형의 문제겠죠. 이런 유형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약간 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참고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 모의고사를 참고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모의고사와 내신은 절대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내신 대비를 할 때 있어서 나는 내신 대비할 거니까 나는 내신으로 학교 갈 거야. 나는 뭐 수능 모르겠어. 뭐 그냥 최저만 맞추지 뭐. 모의고사 안 볼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모의고사를 참고하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신과 모의고사 같은 것으로 좀 봐주셔야 되고요. 그거를 제가 대비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테스트에는 제가 일반적으로는 내신 문제를 굉장히 많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뭐 최근 5에서 7개년은 저와 함께 푼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옛날 모의고사들은 뭐 가져올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유형에 알맞은 타 학교, 뭐 주변 학교 내신 문제들을 모아서 제가 보통 테스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테스트에 이어서 저는 사실 테스트보다 중요한 게 오답 노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테스트를 통해서 문제를 틀리면 아, 내가 이 문제를 모르는구나. 근데 내가 뭘 모르는 거지? 개념을 모르나? 아니면 문제 풀이 방법을 모르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그냥 이 문제를 모르니까 다시 풀어보고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었지. 뭐야 잘 풀리네. 오케이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틀린 문제와 비슷한 유형이 나왔을 때 그 문제를 안 틀려야 되거든요. 그 문제를 안 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비슷한 문제들 여러 개 풀어보면 됩니다. 비슷한 문제들 풀어보면은 내가 이거 같은 경우는 개념을 모르는구나. 혹은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잘 몰랐구나 라는 게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네, 그 과정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Y 질문을 던지게 될 거고요. Y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왜 이걸 못했지? 왜 개념을 잘 몰랐지? 이렇게 하면서 학생의 수학 실력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수학은 반드시 단계적으로 수준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오답 노트를 통해서 이 단계를 하나하나 올려간다. 계단을 하나씩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이제 제 자료 설명을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제 커리큘럼을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월과 1월은 공수 1, 2에 대한 수업을 쭉 진행을 할 거고요. 2월부터는 이제 내신을 준비를 해야 돼요. 당연하겠죠. 이제 뭐 학생들이, 저는 무조건 수능으로만 대학 가겠습니다. 라는 건 사실 요즘 말이 안 돼요. 사실 요즘 같은 때에 수능만으로 대학을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내신 준비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신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내신 정말 중요해졌기 때문에 내신 대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 있을 거예요. 나 내신 준비밖에 안 했는데 나 고2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이런 상황을 저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강을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당장 지금 내신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갔을 때 조금 더 용이하게 또 내신 준비해야 되잖아요. 또 내신 준비하고 결국 이건 수능에도 나오는 아주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개념 정도 익히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수 개념 특강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인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비 고1 정말 내신 중요합니다. 내신이 이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1등급이 거의 필수가 됐어요. 정말 상위권 학생들은 무조건 1등급을 받아야 되고요. 2등급까지는 정말 너 공부 열심히 했어? 2등급은 당연히 받아야지 라는 게 사실상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을 정말 완벽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입시가 올해 잠깐 방학 잠깐 1년 잠깐 하고 마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3년간 준비해서 수능을 보고 뭐 여러 가지 수시 뭐 전형도 있을 거고 어쨌든 우리가 이 3년 동안 정말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기초가 안 돼 있으면은 사상 누각이라고 하죠. 위에가 완전히 다 무너져요.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얘는 연세대학교 뭐 수리 논술을 준비하는 애예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을 몰라요. 이런 경우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정말 많습니다. 학생들이 그럼 이거는 왜 그래?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해요. 고3인데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생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서 정말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는 이런 기초를 다지는 시기에 네, 반드시 잘 기초를 다지셔야 한다라고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뭐 제가 수학도 당연히 잘 하겠지만 수학도 잘 하지만 입시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열심히 공부했고 정말 하루에 진짜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설날, 추석, 설날 5일 빼고 매일 학교 가서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 공부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하면서 저도 저만의 고충이 있었을 거고 힘든 일이 있었을 거고 하기 싫었을 때도 있었을 거고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학생들과 공유를 하면서 학생들의 좋은 멘토가 될 수 있겠다라고 또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수학 성적은 반드시 재미를 느껴야 오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수학이 재미가 없는데 점수가 오른다? 이건 뭐 수학이 아니더라도 모든 것들이 그렇겠죠. 내가 재밌어야 잘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수학의 재미를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럼 이 수학의 재미는 어떻게 하면 느낄 수가 있는가? 바로 성취감입니다. 이게 가장 커요. 학생들이 내가 저번 주에는 못 풀었어. 어제는 못 풀었어. 아니, 1시간 전에는 못 풀었어. 근데 이제는 풀 수 있다. 내가 이제는 혼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을 때 정말 큰 성취감을 얻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이 수학의 재미를 가지고 흥미를 붙이게 되고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서 성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씩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수업을 제가 추구하고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네,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준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